네, 안녕하세요. 최수홍 박사의 당뇨 이야기 진행을 맡은 민진아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당뇨병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저와 함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이시죠. 건국대병원 내분비내과의 최수봉 박사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오늘은요. 인슐린 펌프 치료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결과 그리고 통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인슐린 펌프 치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편인가요? 그럼요. 인슐린 펌프는 상당히 역사도 좀 됐고 한 30년 이상 됐고 최근에 인슐린 펌프로 논문이 나온 숫자를 보니까 한 만 몇 건이 돼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어요. 논문 숫자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상당히 놀랄 만큼 많이들 연구를 하고 있고 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해외에서도 인슐린 펌프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그만큼 사용하는 환자들도 많다는 이야기겠죠? 그럼요.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의 새로운 희망으로서 많은 의사들과 환자들이 인식하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냐 하면은 그 선진 각국에서는 좀 돈 있는 나라들은 이걸 의료 보험을 해주잖아요. 일반화되고 있어요. 의료보험까지 될 정도로 일반화되고 있어요. 네, 그만큼 또 치료가 많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걸 보면 아무래도 환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먼저 그렇다면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 먹는 약과 인슐린 펌프 치료를 비교한 결과라고요. 그럼요. 우리 한국당뇨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첫 번째 보여주는 이 슬라이드는 기존의 치료, 먹는 약 치료했을 적에 혈당 조절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25년간 관찰한 그림입니다. 혈당 조절은요, 당하혈색소라고 그래서 3개월간의 혈당치를 평균한 값으로 나타납니다. 그걸 당하혈색소라고 그러는데 6.5% 이내가 돼야만이 합병증 안 하고 정상적으로 환자가 아주 건강해질 수 있어요. 합병 예방하는 게 6.5%인데 이게 올라갈수록 혈당이 높은 거죠. 처음에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이 먹는 약을 먹고 나서 보면은 8.5%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8.5% 유지하죠. 이것이 한국의 10개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8.5% 유지하고 있으니까 환자는 점점 합병증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 문제가 많죠. 환자들이 점점 나빠지는 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뇨병 합병증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바로 이 연구 발표하자 그 다음 시간에 우리 팀이 인슐린 펌프 치료하는 우리 팀이 발표한 연구를 보면요, 똑같이 시작했는데 당하혈색소가 3개월부터 완전히 6.5% 유지하고 있어요. 2년 동안 이게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혈당치가 당뇨 치료 혈당치가 상당히 중요한 그 치거든요. 이게 높은 합병증인데 6.5% 이상 되면은 합병증이 틀림없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약을 먹을 적에는 기존의 치료 적에는 높으니까 합병증이 틀림없이 오죠. 그러니까 아주 좋지 않은 치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좋지 않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러나 인슐린 펌프 치료할 걸 6.5% 유지하니까 환자는 합병 예방이 되고 있던 것도 없어지면서 건강하게 조절할 수 있죠. 저거는 한국 당뇨학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당뇨학회도 보고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그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기관에 있는 인슐린 펌프 하는 그룹에서도 똑같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존의 다른 치료에 비해서 인슐린 펌프 치료는 정상적인 혈당 수치를 유지하는 기능이 더 뛰어나단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은 이때까지 이제 구식 치료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먹는 약 치료하는 경우에는 혈당치가 정상보다 높게 유지된다. 그 정상치가 유지돼야만 합병증이 안 오는데 높게 유지되니까 그 혈당 높은 거에 의해서 우리 몸이 파괴돼 가지고 합병증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다니고 있어 그냥 먹는 약을 먹으면은 계속 몸이 망가지는 걸 자기가 느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인슐린 펌프 치료하게 되면은 당하혈색소가 6.5% 유지하는 게 밝혀져 있으니까 6.5 되면 합병증 오지 않아요. 오히려 회복한단 말이에요. 하면 예방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혈당 정상 유지하는 기능이 확실하게
뚜렷하다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정상형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인슐린펌프 치료입니다. 먹는 약은 그렇지 않고 확실하게 높게 유지하는 방법이고 바로 이 연구가 그걸 말씀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또 이런 연구가 미국에서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연구예요. 20세기에서 가장 훌륭한 연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29개 미국 당뇨센터가 공동 연구로 1,440명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절반은 옛날 치료를 했어요. 1,440명 옛날 치료하고 있다가 그중에 720명은 그냥 옛날 치료를 계속했고 그중에 반수인 721명은 딱 반수는 인슐린펌프를 주로 한 인슐린펌프가 거의 대부분 치료로 바꿨어요. 그러고서 10년간 이 환자의 혈당치와 두 그룹에서 합병증이 얼마나 오른가를 매년마다 조사해가지고 데이터를 하고 있다가 발표한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당뇨병 환자한테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뇨병에 합병이 틀림없이 온다고 정말 알고 있었는데 이 연구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 인슐린펌프 치료하면 합병이 예방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희망을 준 거죠. 중요한데 이 연구 결과 보면은요. 처음에 그 옛날 치료하는 거, 기존 인슐린 치료할 적에는 지금도 이렇게 치료하는 병원이 많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당화혈색, 이제 혈당치가 전부 다 200 이상이에요. 그죠? 아침 식전, 아침 식후, 점심 저녁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인슐린펌프 치료할 적에 보면요. 이것이 150 이하로 되죠. 이것이 뭐냐면 720명에 대한 10년간 혈당치의 평균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혈당 정상된다 알 수 있죠. 그런데 당화혈색소는 건 금방 변하지고 3개월치 학계니까 3개월씩 천천히 변하거든요. 그걸 보면은 처음에는 9%였습니다. 굉장히 높았죠. 9% 굉장히 높았죠. 그런데 인슐린펌프 치료하니까 이것이 6%에 7% 떨어져가지고 계속 7%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이쪽 계속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치료 방법을 좋은 방법을 바꿈으로써 혈당 조절이 정상화된 거죠. 네, 박사님께서 앞서 보여주신 혈당치와 당화 헤모글로빈 수치 결과를 보니까 인슐린 펌프 치료가 뛰어나게 정상 혈당 수치를 유지하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사실 당뇨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혈당 관리입니다. 이 혈당 관리만 잘 되면 비록 당뇨병에 걸렸다고 해도 합병증 같은 다른 병들은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합병증이 오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혈당치거든요. 혈당이 정상화돼야만이 우리 몸이 파괴되지 않아요. 그 파괴된 게 합병증이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사람 연구 결과 보면은 처음에 같았는데 치료 방법 바꿨잖아요. 네. 혈당이 높은 건 이거죠. 1년에 한 번씩 눈에 망막지 오는 걸 봤더니 지속적으로 증가했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 여러 의사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인슐린펌프는 새로운 방법을 했더니 새로운 방법이죠. 했더니 똑같은 환자였는데 훨씬 적게 오죠. 여기 10% 오고 이쪽은 60% 왔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보면은요. 이쪽에서는 10명 중에 6명이 눈에 합병증 와서 시력이 나빠졌고 이쪽 10명 중에 1명만이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5명이 안 나빠졌죠. 네. 그만큼 예방이 된 거죠. 네. 이거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이건 복스러운 소리죠. 그죠? 네. 당뇨한테 눈이 깜짝 놀만이죠. 합병증 안 오니까. 그래서 이거 발표할 적에는 굉장히 환호성 올렸습니다. 야, 이제 당뇨병 환자 우리가 고칠 수 있다.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의사들이 인슐린펌프 치료하는 것은 이 연구 결과 때문에 그래요. 자기 환자를 사랑하니까 합병증 안 오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많이들 하죠. 네, 이렇게 당뇨는 합병증이 너무 무서운데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당 수치를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치료 효과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약 8년 전 당뇨 진단을 받았다는 김일빈 씨.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부터 한 8년 전일 겁니다. 8년 전. 그때는 자꾸 제가 물을 많이 먹게 됐었어요. 물을 하루에 보통 사람보다 배 이상 물을 많이 찾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오나 싶어서
그 주위 사람이 당뇨 있을 수 있으니까 가서 한번 이제 진료를 한번 받아보라고 그래서 체크했더니 당뇨라고 그러더라고요. 당뇨 진단 후 약 7년간 당뇨약을 먹으며 치료를 해왔지만 몸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는데 그때 사람 진짜 피곤했어요. 왜냐면은 남이 말 시켜도 모든 거 싫어요. 여러 사람 있는데 가서 이렇게 주위 사람들 얘기하면 내가 피곤해서 있기가 싫어. 그러면 그냥 그때는 진짜 집에 와서 그냥 누워 있었고 그랬었어요. 먹는 약과 함께 식이요법과 운동도 꾸준히 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약의 양만 늘어났다는 김일빈 씨. 결국 1년 전 치료법을 바꾸게 됐다는데 인슐린 펌프 치료하기 전에는요 그냥 밥 먹고 이거 언제나 치료될까 약만 항상 많이 먹는 현상이 나오죠. 나 약만 먹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 너무 많이 했었어요. 그럼 당뇨를 앓으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어떤 거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거 그거 예를 들어서 친구가 오늘 뭐 회식 있는데 가자 딱 자기 술을 먹는다든가 음식을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는다. 저는 그런 현상에서 제일 안 좋았었어요. 왜냐면은 자기도 나는 술도 안 먹죠. 먹는 것도 그 사람 먹는 거 3분의 1밖에 못 먹잖아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먹는 거 제 양으로 많이 먹는 편이에요. 주위 분들 그럼 당뇨인 줄 모르실 것 같은데요. 지금요? 저는 있다고 이거 자랑하고 다녀요. 인슐린 펌프 치료 전만 해도 400대를 넘나들던 혈당 수치는 현재 정상 수치인 120선으로 안정된 상태. 인슐린 주입량 역시 많이 줄었다고. 처음과 비교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좋아지셨어요? 20, 또 18, 그 다음에 16, 요즘 18, 10. 그럼 점점 좋아지는 거네요? 네. 예전과 달리 하루 3끼를 양껏 먹고도 일상생활에 전혀 무리가 없다는 김일빈 씨. 이전에 비해 더욱 활동적인 성격으로 바뀌었다는데 내 얼굴이 지금 검붉죠? 좀 붉은색이 나죠? 옛날에 헬쑥했어요. 몸은 뚱뚱해도 얼굴이 혈색이 없었어요. 지금 혈색 엄청 좋아졌어요. 내가 지금 82kg에서 지금 77kg 나가는데 올 여름에 한 7kg, 한 5kg 이상 운동하면서 그래도 얼굴은 좋잖아. 인슐린 펌프 치료와 함께 꾸준히 식후 1시간 반씩의 운동도 잊지 않는다는 김일빈 씨. 운동하시는데 불편함 없으세요? 네. 이거 하는 데는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요. 생활이 있는 사람은 달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없는 생활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있는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그건 내가 빨리 이해가 안 되대요. 이제는 가족들도 한시름을 놓은 상태. 지금처럼 운동하며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해나간다면 언젠가 완치도 가능할 거라 믿고 있다는데 내가 앞으로 이제 건강하게 더 당뇨 치료된 후에는 그냥 일상적인 운동하면서 절대적으로 운동은 해야 됩니다. 인슐린을 1년 후에 제가 정상적으로 나서서 인슐린을 뛰더라도 놓으면 안 돼요. 하여튼 하루에 아침 먹고 1시간, 점심 먹고 1시간 하루에 2번만 해도 충분히 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1, 2년 고생해서 제가 안전하게 나서서 운동하면서 잘하면 그게 제일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보셨나요? 네, 인슐린 펌프를 착용한 지 현재 1년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 비해서 몸 상태가 빠르게 좋아지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요. 이 사람은 7년 동안 먹는 약으로 치료하면서 약이 점점 증가하면서 합병증이 많이 왔어요. 몸이 나빠졌는데 이렇게 좀 나빠지다가 인슐린 펌프라는 치료 받았으니까 바로 전에 본 그림처럼 혈당이 정상화됐겠죠. 혈당이 되니까 합병 예방할 수 있겠죠. 예방한다고 몸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막 눈이 나빠진 게 아니라 그밖에 안 나빠지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1년 되니까 8년, 7년 동안 계속 나빠지는 것을 갖다 다시 회복하기 시작해요. 건강. 그 1년 전, 대개 이제 펌프다가 1년 되면요. 옛날에 손해봤던 것들이 거의 다 회복해요. 그리고 아주 건강해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당뇨병 치료하는 의사로서 보고 있으면은 확실히 보이는 일입니다. 이전까지는 계속 까먹고 다 파괴되고 있던 것이 방법을 탁 바꾸고 나면은 인슐린 되면 쫙 좋아져가지고 정상과 똑같아지죠. 그 1년 되면요. 대개 10년은 적게 보여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주 건강해져. 이 사람도 그런 경우예요. 아주 건강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거의 대부분 그래요. 네, 혈당 수치가 제대로 유지가 안 되는 상태로 계속 치료를 받는 거라면 그건 치료법에 아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인슐린 펌프의 치료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인슐린 펌프의 치료 과정에 대해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앞서 사례자분을 통해서 보기도 했지만 이 기기를 착용한 상태로 무리 없이 운동도 할 수 있는 걸 보면 기기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고 가벼운 것 같아요. 그럼요. 아주 가볍죠. 사이즈도 휴대폰보다 훨씬 작고 삐뚤도 작고 크고 무게도 55g 정도 되는 달걀 무게 정도 되는 거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저 달걀 하나 갖고 다니는 거 아무런 부담 없죠. 네. 그렇잖아요. 아무 부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작으니까 이 안에 숨기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누군지 모르고 다녀야 돼. 이 당뇨병 아닌지 모르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걸 자랑하고 다니더라고, 우리 환자들은.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박사님 말씀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셨다면 지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슐린 펌프는 다른 치료가 다 소용이 없게 된 당뇨병 말기에나 하는 치료라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그렇게 가리키는 의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언 비어를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구식 치료하는 의사들은 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초기 때 하게 되면 완치율이 높고 합병이 예방되고 완치가 훨씬 나요. 이번에도 우리 세계 당뇨에 보고하는 데이터 보면 초기 때는 치장률이 굉장히 빨리 회복해가지고 완치율이 높거든요. 그게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식 치료로 보면은 계속 한 알 먹다가 두 알 먹다가 세 알 먹다가 계속 옮겨가면서 혈당은 더 올라가면서 몸은 또
빠져가면서 합병증 오면서 계속 말기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치료는 말기로 만드는 치료였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 좋은 치료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원래 그 사람들 초기부터 하면은 당뇨병 없어져 버리는데 1년 내에 거의 다 낫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이 사실을 그 의사들이 몰라서 아직도 지식이 부족해가지고선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기에 이 치료 하라는 사람은 자기 치료가 자기 환자를 말기로 만들어줄 자신이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의사는 한번 말기로 가죠. 초기 또 오면은 그 의사한테 떠나서 완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좋은 의사를 잘 만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히 하십시오. 좋은 의사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거예요. 그건요. 네, 이 인슐린 펌프 치료는 말기에 하는 치료가 아니라 오히려 초기에 치료를 하면 더 효과가 뛰어나다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고 나면 어느 정도부터 치료 효과가 나타나게 되나요? 바로 나타나는 혈당은 뭐 1시간 후부터 정상이 되는데 어떤 환자가 왔는데 이 옛날 치료해가지고 다리가 이게 까매져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혈액순환 안 되면 다리 자르게 되거든요. 인슐린을 달았어요. 바로 빨갛게 다 그러면서 다리 안 자르게 되잖아요. 혈당도 바로 정상화되고. 이게 뭐 기간이 걸리는 거 아닌데 근데 왜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 누가 이런 유언부를 퍼뜨리고 있는지 정말 저로서 이상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알아보려면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얘기해야지. 어떤 사람은 잘 모르고서 모르면서 소설을 쓰는 사람이 있나 봐요. 우리나라에. 유언비에 퍼뜨리는 사람. 그럼요. 가장 효과적하고 아까 물은 대로 당뇨병은 말기에나 이치라는 것이 아니라 초기 때 해야만이 그래도 망가지기 전에 해야지 좋지. 다 망가지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말에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박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까지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박사님, 이 당뇨 환자들이 인슐린 펌프 치료를 선호하는 건 물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효과가 눈에 띄게 매우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더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혈당치는 금방 정상화되고 몸이 따르면서 이제 급격히 정상화 돌아가니까 눈도 좋아지고 신장도 나쁜 것도 예방돼가지고 건강해지고 아주 건강해지고 다리 자를 사람 안 자르고 결국 뭐냐면 환자가 좋아지니까 이걸 갖다가 다뤘던 사람들이 환자한테 난 좋아졌으니까 너희도 하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다니죠. 이게 빨리 나타나서 좋아진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자기 몸이 좋아지니까 건강이니까 거짓말 못하잖아. 자기가 느끼니까. 네,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해서 모두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당뇨 전문의이신 건국대병원 최수봉 박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도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요, 박사님과 함께 당뇨병과 망막증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뇨 망막증, 대표적인 당뇨 합병증 중에 하나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가 준비되어 있을 거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